타이완 타이페이에 사는 차이팅은 호르몬이로 두 딸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여의치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어린 두 딸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엄마도 도울 줄 아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들이었습니다. 2006년 4월 11일 경찰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 정적을 깨고 말았습니다. 한 주민이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자 거기는 차이팅과 두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에는 고농도의 가스 냄새와 함께 두 딸과 차이팅 3명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물주전자가 올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불이 꺼진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은 천과 옷으로 공기를 차단하였으며 출입문은 외부에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보아서는 자살로 보였습니다.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둘은 이혼을 진행 중인데 남편으로부터 독립한 차이팅은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극히 낮고 코 입막음 질식사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에테르 성분도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마취제 성분으로 사람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접촉할 수가 없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차이팅의 부모는 자살을 극히 부인하였고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최근까지 딸과 통화하였는데 딸은 경제적으로 현재는 힘들지만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이팅은 사고가 나서부터 부모님 꿈에 자주 나타나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답니다. 자신은 질식사 당했고 범인은 남편이라고까지 지목하였으며 남편은 베란다를 타고 집에 들어왔다고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심지어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터라 사건은 이렇게 미제에 묻히는 듯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1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당 경찰서에는 직원도 소장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장은 어느 날 강한 자스민 향에 이끌려 미제 파일 상자를 열고 사건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많은 미제 파일 중에서도 차이팅 일가족 몰살 사건을 집어든 소장은 나중에 알았지만 자스민 향은 차이팅이 생전에 팔던 에센스 향과 너무 흡사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장은 사건 수사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을 보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04년 38살의 차이팅의 남편 장항리는 직장에서 나중에 내연녀 소옥진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통하는 게 많았고 알고 보니 같은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오가면서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이때 장항리는 친구의 아내 당시 26살의 소옥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 둘은 그해 10월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듬해 2005년 1월 장항린의 아내 차이팅은 이 사실을 알아버렸고 내연녀 소옥진의 집에까지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피웁니다. 내연 관계가 들통난 소옥진은 얼마 안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이때로부터 그녀는 원수는 꼭 갚아주리라 다짐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보란 듯이 장항린의 손을 잡고 차이팅의 집 근처를 지나다녔고 자주 전화하여 차이팅을 괴롭혔으며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장항린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도 분이 불리지 않았던 소옥진은 나중에 차이팅을 사고사로 가장하여 죽이고 함께 보험금을 타서 행복하게 살자고까지 부추깁니다. 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소옥진은 친구의 친구를 통해 농약상에서 에테르를 구입하였고 펫샵에서 실험용으로 쓸 기니피그도 몇 마리 구입합니다. 실험에서 30초 만에 기니피그는 기절했고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사람을 쉽게 죽이지 못하겠고 게다가 본인의 사랑스런 딸들 옆에서 아내를 죽이려니 선뜻 움직일 수 없었던 장항리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때 소옥진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입니다. 못할 것 같으면 헤어져. 장항린에게는 그녀의 한마디가 아내를 없애는 것보다 무서웠을까요? 2006년 4월 11일 사건 당일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장항린은 결심을 한 듯 집을 나섭니다. 그는 에테르를 적신 수건을 들고 등산용품점에서 구입한 사다리와 밧줄을 챙겨서 아내와 딸들이 사는 집으로 향합니다.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다 장항린은 밧줄을 잡고 꼭대기층에서부터 베란다를 타고 모네가 사는 집까지 내려옵니다. 그는 소옥진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고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하여 이어폰을 끼고 소옥진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자고 있는 아내의 몸을 타고 올라 약물을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습니다. 몇 번이 반한 끝에 이내 축 늘어진 아내를 뒤로하고 나오던 장항리는 화장실에 가려는 큰딸과 맞닥뜨렸습니다. 큰딸이 겁에 질린 비명에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악마는 딸들이 방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를 끝냅니다. 소옥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고 장항린 아내의 사그려져가는 숨소리부터 딸들 살해 현장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보고받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살해가 끝났다고 하자 잘했어 라고까지 덧붙입니다. 사건이 끝난 이후 아내가 사망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장항리는 아내 차이팅이 사망보험금 한화 약 1억 2천 가량을 수령했고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장항리는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에게 돈을 거머쥔 둘은 행복했을까요? 그 후 소옥진은 곧 장항린에게 실증을 느꼈고 다른 남자를 장항린과 사는 집으로까지 불러들였으며 그 짓을 즐기곤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머무는 동안은 심지어 장항린을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미제에 묻힐 뻔했던 새 모녀 살인 사건은 새로운 경찰서 소장 덕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옛날 증거들을 모아 장항린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직접 제 손으로 죽이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받자 극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장항린은 오히려 체포되는 당시 많이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별다른 노력 없이 장항린의 모든 진술을 확보합니다. 뒤이어 내연녀 소옥진도 체포됩니다. 2009년 3월 법의 심판을 거쳐 장항린은 사형, 소옥진은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장항린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법원은 자신의 죄를 심히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화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바꾸게 됩니다.